헬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IM 선교회 미국 본부에서 현재 함께하고 있는 줄리의 선교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부터 미국 유학 입시 시리즈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어떤 진로로 가면 좋을지, 그리고 또 현재 비자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 가면서 아이들이 어떤 진로로 갈 수 있는지를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일꾼으로 그냥 단순히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리더로 진짜로 자라나는 그것을 원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미국 유학은 어떠한 곳인지 그리고 또 미국 입시는 또 어떠한 것인지 제가 이전에는 사실은 이제 미국을 오는 루트 자체만 이제 소개를 좀 했었다면 이제 유학 입시 시리즈에서는 현재 여기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 루트에 맞춰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을 함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미국에서 유학 후에 간호사로 취직까지 하는 루트를 설명을 해드리고, 또 현재 실제 저희 IM 송도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간호대학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알아보고, 그리고 또 한국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유학 생활을 준비하고, 또 간호대 졸업 후에 진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한국 간호사와 미국 간호사를 비교하려면 가장 크게로는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연봉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가 병원 내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의사와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될까? 말 그대로 막연하게 미국 간호사라고 하면 영어가 너무 무서웠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한국하고 다르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셔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드리고 그리고 또 삶의 질적으로는 한국에서 내가 간호사 그 말 그대로 직업을 얻어서 하는 것과 미국에서 간호사가 돼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다른지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한국 간호사부터 살펴보면 제가 알기로 이제 이거는 대략적인 수치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연봉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대고 여기에서 이제 더 추가적으로 이제 추가 근무 수당을 이제 받는 이제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병원 내에서는 특별히 위계적인 조직 문화나 그리고 또 의사의 보조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공보량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가장 안전하게 바로 이제 실습을 이제 가능하게 하는 그런 간호사를 그렇게 이제 뭐라고 할까요? 좀 어떻게 보면 걸러내는 구조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간호사로 시작을 할 수 있지만은 대략적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제 그 중에서 간호사분들이 이제 좀 괜찮은 그리고 또 이제 또 이것을 견딜 수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걸러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또 삶의 질적으로 보면은 3교대 근무를 합니다. 이 3교대 근무는 이제 다 정해져 있고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를 한다기보다도 병원에서 정해지는 이제 그런 시간대에 웬만하면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플러스 행정 업무와 간호 업무를 동시에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사가 따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서 여러 가지 뭐 컴플레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과도한 업무 요구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사실 한국에서 간호사를 하는 것들이 참 좋은 직업이고 정말 필요한 직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많은 버든을 가지게 되는 이제 그런 구조가 있죠. 물론 모든 한국 간호사가 그렇다고 해서 뭐 힘들고 불행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환경이 기본값이 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간호사의 이제 삶의 질적인 이런 부분을 보면 개인의 헌신으로 유지되는 구조이고 그런 이제 헌신이 오래 갈수록 그런 이제 에너지 소진, 에너지 소모가 누적되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질문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 간호사가 힘들어서 미국 간호사를 선택하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는 절반은 맞는 말이죠. 그래서 간호사를 선택하는 이유가 한국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은 이런 간호사를 할 때에 지속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간호사는 개인의 성실함 이런 걸로 이제 시스템을 버텨야 된다면 미국 간호사는 시스템이
간호사를 지켜주는 그런 구조 안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간호 유학이 도망치는 선택. 야, 여기는 좀 힘드니까 나는 피할 거야. 라고 해서 하는 어떤 피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전문성을 오래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단순한 해외 취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20년 또 30년 직업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보면 미국 간호사는 연봉이 높은 직업으로 사실 미국에서는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초봉 기준으로 약 6만 달러에서 8만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한 8,600만 원, 거의 한 9천만 원 정도에서 한 1,1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로 이제 연봉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경력이 쌓이면은 10만 달러 이상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흔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연봉 숫자 자체가 아니라 이제 구조를 말해요. 그래서 미국 간호사는 이제 병원 내 위치에서도 보면 의사와 다른 전문 영역을 가진 의료 전문가로 보지 의사의 보조의 형태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와 간호사가 굉장히 동등한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상태를 가장 먼저 판단하고 위험을 감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의사에게 제안하는 형태로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의사의 지시 그리고 또 간호사의 판단 이 두 가지가 함께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존중의 기준이 나이나 연차가 아니라 전문성과 책임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구조입니다. 공부량 또한 보면 공부 시간 자체가 많은 게 아니라 학점 스트레스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학점이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서 이제 합격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고요. 또 삶의 질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미국 간호사는 일반적으로 한 3일에서 4일 정도 일하고요. 하루에 12시간 정도 이제 근무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날은 완전히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고요. 근무 외에 연락을 한다든지 휴가 사용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유롭고 수월하고 지역을 이동할 때에도 이직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수월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간호사가 일 때문에 뭐 인생이 무너지고 또 일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라는 보다도 인생 안에 일이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구조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미국 간호사 되기 위한 공부가 물론 당연히 쉽지가 않지만 하지만 방향이 다른 거죠. 외우는 공부가 아니라 상황 판단, 우선순위, 그리고 환자 안전에 대한 이제 그 환자 안전 중심적인 그런 사고를 하는 그래서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을 미국 간호사 뽑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안전한 간호사를 길러내는 이제 그런 구조다. 그래서 미국 간호사는 자격 얻는 순간부터 이제 전문직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영주권을 얻거나 이렇게 하는데도 수월한 이제 그런 직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미국 간호사가 그리고 또 이거 하나에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문 간호사도 될 수 있고 또 교육자도 될 수 있고 매니저도 될 수 있고 연구 행정 그리고 또 지역 이동이나 또는 해외 이동을 통해서 라이프 스테이지에 따라서 역할을 바꾸면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간호사가 직업을 끝까지 가져가기 위한 선택으로 많이 선택을 하시는 직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간호사가 되는 이제 절차를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면 가장 첫 번째로는 저희 미국 본부에서 이제 오기 전에 아이들이 이제 그 영어를 이제 잘 준비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가장 먼저는 영어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필리핀에 아메리카 존이라고 해서 영어만 쓰고 영어로만 모든 것들을 활동하는 이제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최소 6개월.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한 1년 정도는 학생들이 이제 잘 유지해서 훈련도 받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를 이제 잘 준비해서 오는 기간들이 필요합니다. 이때 준비하는 것들이 토플 점수 그리고 토플 점수는 대략 한 80점 정도는 돼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건 여러 케이스가 있겠죠. 일반 학교를 졸업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검정고시를 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검정고시라고 해서 GED라고 그러죠. GED를 따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끝나고 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비자 프로세스까지 모든 것이 한 방에 다 해결이 되는 곳이 바로 필라메리카 존입니다.
그래서 필라메리카존을 거치고 나서 불린 대학생으로서 이제 너싱 스쿨을 가기 위한 준비가 이제 두 번째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프리 너싱이라고도 이제 또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해부학, 그 생리학, 뭐 생물, 화학, 뭐 영어, 그다음에 심리학 이런 이제 과목들을 듣게 되는데 이 성적이 거의 간호대 합격을 이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불린 간호대가 이제 머리 좋은 학생을 뽑는다기보다 좀 성실한 학생들을 이제 뽑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출석, 과제, 시험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냉정하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제 보내게 되고요. 선수 과목으로 약 7가지의 과목이 있습니다. 블링 컬리지에 있는 널싱에서는. 그래서 이 선수 과목에서 평균적으로는 GPA가 2.0만 받아도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합격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 GPA가 4.0 만점에 3.0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토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학생들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인터내셔널 학생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영어를 좀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플이 이제 점수가 있는데 토플 점수는 예, 토플 점수가 이제 전체적인 점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토플 그 스피킹 테스트가 26점, 26점 정도면은 이제 원어민 수준이다. 그래서 이걸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필라메라 카존이 굉장히 필수적인 게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티즈라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티즈라고 하는 시험은 영어, 그다음에 수학, 과학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말 그대로 널싱 스쿨을 준비하는 시험인데 요거를 이제 합격을 하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티즈라고 하는 시험 자체도 보시면 그 이제 이 과목 안에서 이제 점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점 만점에 뭐 76점, 뭐 66점 이렇게 해서 그 과목이 있고 그 과목별로 이제 점수가 나오게 되면 이거 하나하나마다 다 1점, 1점, 뭐 3점 이런 식으로 GPA에서 받으면 뭐 3점, 뭐 토플은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 TG에서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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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그리고 또 아까 그 선수 과목이 GPA 모든 것들을 다 넘었을 때 하나하나하나당의 점수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총 38점 만점 중에 평균적으로 31점 정도가 넘으면은 이제 블린 널싱 스쿨을 이제 입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널싱 스쿨로 이제 입학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너싱 스쿨을 하면서 NCLEX 그래서 NCLEX라고 얘기하는데 이 NCLEX를 합격하는 시간까지가 이제 2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블린 컬리지는 이제 학비가 한 10,000불 정도 되고요. 학비만 10,000불이고 그리고 또 이제 생활하는 비용이 있겠죠. 생활하는 비용도 거의 한 비슷하게 이제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2년 정도 지나면서 병원에서 실습도 해보고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실제적인 것들을 모든 것들을 준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쉽지 않죠. 수업 강도도 높고 또 시험도 실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키우는 구조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점점 실력이 쌓이는 이제 그런 경험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과정을 마치면 학생이 RN이라고 해서 Registered Nurse예요. 그래서 면허 자격증이 있는 간호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선택지가 열리는데 미국 병원에 취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4년제로 다시 진학을 할 것이냐. 왜냐면 분리는 2년이니까 준학사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그냥 전문대 같은 건데 전문대랑은 조금 더 이렇게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니는 것이 아니라 4년제까지 내가 가겠다. 그리고 또 장기 체류나 또는 이민 루트까지 내가 연계해서 가겠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학생이 아니라 그 간호사로서 커리어를 설계를 이제 할 수 있게 되겠죠. 미국 간호 유학이 단번에 성공하는 길이 아니라 단계를 받으면서 검증을 받으면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RN으로 이제 OPT를 받아서 1년 정도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건 알바가 아니에요. 풀타임으로 실제 근무를 하면서 병원 취업으로 연결이 되는 구조고 또 RN 근무를 지속하면서 병원
병원 내부에서 이분들을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평가를 하게 되면서 또 장기 고용으로 또 영주권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스펙으로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이제 그런 시기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널싱 스쿨을 다니면서 OPT를 이제 받으시고 OPT를 하면서 영주권을 스폰을 해주는 그런 병원을 찾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하게 되는 이제 그런 절차로 이제 마련이 돼 있습니다. 자, 우리 IM 선교회에서 미국 간호대생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와, 바로 우리 미국 본부에서 현재 간사로 섬기고 있는 서혜빈 학생인데요. 이 학생은 저희 IM 선교회에 만으로 따지면 12세에 왔어요. 어마어마하게 어린 나이에 왔죠. 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온 건데, 그때부터 와서 사실은 이제 미국에 가려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온 것은 아니었고, 여러 가지를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오게 됐는데, 이 친구가, 이번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100점, 토플도 이제 120점 만점에 100점 이상, 그리고 스피킹 점수도 보면은 26점을 이제 맞은 걸로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같이 준비했던 것이 바로 이 티즈 시험인데, 자, 티즈 시험도 보면은 베이직으로 잘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중간만큼 잘한 사람, 조금 더 잘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exemplary까지 해서 이제 최고로 잘한 사람, 이렇게 해서 2점, 4점, 6점, 이런, 제가 아까 38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2점을 줄 것이냐, 4점을 줄 것이냐, 6점을 줄 것이냐가 이제 판단이 되는데, 이 친구는 어드밴스드를 받아서 이제 1, 2, 3, 4단계 중에 3단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6점, 이제 4점을 받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ADN 프로그램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90%가 넘으면은 이제 이그zem플러리가 되는데 이 친구는 88%까지 이제 갔기 때문에 이런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reading, math, science, English까지 모든 이제 과목에서 특별히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만점을 맞으면서 이제 통과를 하게 되는 이제 엄청난 쾌거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와, 여기까지 오려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처음에 왔을 때는 사실 간호대를 이제 생각을 못하고 이제 다른 과를 갔었어요. 그래서 2년을 하고 준학사 학위를 마쳤는데 다시 미국 간호대라는 꿈을 품고 간호사라는 꿈을 품고 이제 그 학과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학과를 바꾸거나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을 하면 금방 바꿀 수가 있어요. 문과에서 이과도 자유롭고 이과에서 문과도 자유로워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바이올로지를 선택을 했고 1년 반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서 널싱으로 드디어 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작년이죠. 10월 20날에 이렇게 널싱 프로그램 블린 컬리지에 있는 널싱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I'm pleased to congratulate you on your acceptance to our program beginning in spring 2026. 그래서 2026년 스프링 다음 주부터 이 친구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해서 렐리스라고 하는 캠퍼스에 이제 다니게 됩니다. 블린은 다 한 5가지 정도 캠퍼스가 있는데 그 캠퍼스 중에서 오직 이렇게 헬스 사이언스 그래서 이제 메디컬 계열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만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제가 예를 들면 이제 선호 과목이 뭐 7개밖에 안 되는데 왜 예를 들어 3학기까지 다녀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이 이제 생리학을 듣습니다. 뭐 생리학을 들으면 생리학 1이 있고 2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생리학을 들으려면 일반 생물학을 그 전 학기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선수 과목에 대한 또 선수 과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생물학을 첫 학기 때 듣고 두 번째 학기 때 해부 생리학 1을 듣고 그 다음 학기 때 해부 생리학 2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최소 블린 컬리지에서 1년 반을 지내고 그다음 블린 컬리지 일반적으로 1년 반을 지내고 그다음 널싱 프로그램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널싱 프로그램으로 2년을 있다가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병원 실습을 하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이제 텍사스 이제 간호사 하면은 그리고 이 블린 컬리지는 이제 학비가 한 10,000불 정도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00불이면은 한국에 있는 이제 학교와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미국에 있는 학교들과 비교했을 때, 이 정도의 퀄리티로, 그리고 또 이 정도의 보장을 해주면서 하는 곳이 없어요. 왜냐면, 텍사스가 간호사 취업 성장률이 지금 현재 모든 곳들에서, 미국에 있는 모든 곳들 중에서 바로 1위입니다. 1위. 그리고 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개인 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뭐 10%, 20% 이렇게 주에서 떼가는 그
소득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간호사들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제 본인 안에서, 본인의 손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간호대생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연봉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가 말한 RN, Registered Nurse가 바로 등록면허 간호사인데 이제 등록면허 간호사는 초봉이 한 7만 7,500불. 그래서 이제 한 8만 불 정도. 그래서 아까 제가 6만 불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제 굉장히 높은 편인 거죠. 텍사스 자체가 등록면허 간호사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거기에서 조금 더 경력이 쌓이면 전문 간호사가 돼서 11만 불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마취과 간호사입니다. 네, 마취과 간호사가 되면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예를 들어 한 8만 불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10만 불이 더 얹어져서 이제 18만 불의 이제 연봉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 지금 현재도 미국에서는 매해마다 15만 명의 간호사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현재 미국에서 배출되는 간호사는 13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도 감사한 거는 부족하니까 그냥 어디든지 투입돼야 되는 그런 나의 몸을 혹사시키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내가 간호사를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이만큼 해야 되겠습니다. 저만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당연하게 이렇게 보장이 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중에서 저는 미국에서 사역도 하고 싶고 그리고 또 이런 직업을 가지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곳으로 오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다른 곳들보다 뉴욕도 좋고 LA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만 텍사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죠. 텍사스는 바로 모든 전 세계가 지금 현재 텍사스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텍사스 주에서 다른 주에서 그렇게 뭐라고 하죠? 이주를 해오는 것을 현재 지금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텍사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알래스카 다음으로 가장 큰 주에 속하고 가장 많은 또 인구들이 이제 지금 현재 살고 또 이주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건 무슨 뜻이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교육과 의료 시스템 이 두 가지는 가장 갖춰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텍사스가 어제 모세 선교사님도 이렇게 그 뉴스를 내주셨지만 교육 정책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변화 그리고 또 행정 정책에 있어서 간호사나 이렇게 직업적인 전선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 가운데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또 우리 자녀들이 누리고 또 텍사스에서 간호사가 다 안 되더라도 내가 증명을 하게 되면 간호대학을 나왔다고 하면 캐나다도 갈 수 있고 호주도 갈 수 있고 영국도 갈 수 있고 다른 나라들도 또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직업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직업 사람을 살리는 직업 간호사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이야기도 나누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 뉴스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